중세시대 유럽 전역은 검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후속 유행까지 더하며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천만 명 이상이 흑사병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 흑사병의 주요한 전파 매개체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유럽 전역에 들끓었던 쥐였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쥐가 그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신의 징벌 혹은 오염된 공기로 인한 것이라 여겼는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쥐들을 볼 때마다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죠.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것은 일반적인 쥐가 아닌 레트킹이라 불리는 쥐의 군체였는데요. 이것은 중세시대 가장 끔찍한 흉조로 여겨진 기괴한 현상이죠. 오래전 쥐의 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쥐의 왕은 얽힌 꼬리 위에 앉아 다른 쥐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았다. 지혜롭고 나이든 쥐의 왕은 다스리는 무리 덕분에 움직이지 않고도 원하는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유럽에는 쥐의 왕이라는 오래된 민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엉겨붙어 군집을 이룬 쥐들로 그 꼭대기에 있는 쥐가 무리의 왕으로서 다른 쥐들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였죠. 현대의 학자들은 쥐의 왕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성 민담이 아닌 실체로부터 기원한 이야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확실했는데요. 쥐의 왕 레트킹은 아주 먼 옛날부터 꾸준히 목격되고 기록되어 온 실존하는 괴현상이기 때문이죠. 1563년 11월부터 역병이 시작되어 겨울 내내 지속되었다. 다음 해인 1564년 여름까지 역병은 그치지 않고 날로 증가해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어디를 가나 병세가 만연해 건강한 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중세 독일의 상인이었던 안드레아스 리프의 기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 당시 독일의 흑사병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쯤 남아있는 기록들은 전부 다 역병, 사망, 시신 등 암울한 단어들로 가득한데요. 독일의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1564년, 해당 연도에는 하나의 기이한 목격담이 더 전해지죠. 1564년 독일 잘츠부르크에서 꼬리가 잔뜩 엉켜있는 7마리의 쥐가 나타났다. 상인들은 재앙에 전졸하면서 빗자루와 삽으로 그것을 내려쳐 죽이거나 내쫓았다. 이는 레트킹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당시의 장면은 목판화로도 묘사되어 있는데요. 꼬리가 단단히 엉킨 7마리의 쥐와 그것을 보고 놀라는 상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레트킹은 해당 목격을 시작으로 유럽의 흑사병 유행 시기 곳곳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염병이 돌게 될 마을을 예고하듯 불쑥 나타나고는 했는데요. 때문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곧 이곳 마을에도 재앙이 퍼질 거라며 공포에 떨었죠. 마녀의 저주, 재앙의 존조, 악마의 장난, 괴물의 새끼 등 갖가지 별칭으로 불리게 된 레트킹은 흔하게 목격되는 사례가 아니었음에도 그 입소문을 타고 마을과 지역을 넘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공통된 흉조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게 악명을 얻게 된 레트킹은 한 번 보면 잊히기 힘든 충격적인 외형 덕에 목격이 될 때면 기록 또한 함께 남고는 했는데요. 그중 유명한 것은 1683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목격된 사례이죠. 비르첸이라는 남성은 집의 지하실을 청소하던 중 꼬리가 서로 묶이고 붙어있는 쥐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이야기로만 숱하게 전해 들었던 레트킹이라는 것을 깨달은 비르첸은 그것을 직접 시청에 전달하였는데요. 이후 사파가였던 비렐름 슈무크가 그것을 그려 당시 프랑스 잡지였던 메르큐르 갈랑에 싣게 되죠. 해당 그림은 1564년에 목판화 이후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된 레트킹의 두 번째 그림으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레트킹은 나라와 장소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목격되었는데요. 그중 주요한 목격담들을 몇 가지 추리면 이와 같죠. 1722년 독일 디스카우 마을 주민들이 완두콩통을 뒤적거리는 12마리의 엉켜있는 쥐들을 발견하고 끓는 물을 쏟아부어 죽이다. 쥐들은 드레스덴 왕립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져 한동안 전시되었으나 화재로 소실되다. 1748년 동물학자 요한 괴체가 그로스 바울하우젠이라는 마을에서 쥐 18마리로 이루어진 쥐들의 덩어리를 발견하고 학계에 보고하다. 1772년 술 취한 행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쥐의 왕이 J.J. 벨러먼에 져서 쥐왕의 의심스러운 존재에 관하여의 사파로 등장하다. 1828년
독일 튀링겐 출신의 밀러 슈타인부르기 굴뚝 청소를 하던 중 32마리의 쥐들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다 1828년 목격된 최대 규모의 레트킹은 독일 알텐부르크에 위치한 마우리티아눔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은 그것을 쥐왕 희귀한 자연현상이라 소개하고 있죠. 레트킹은 수백 년 동안 그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채 불길한 것이라고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와 연구를 거듭한 학자들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1973년 이에 관심이 생긴 네덜란드의 생물학자 마르텐 하트는 16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레트킹 사례들을 총정리해보기로 하죠. 그는 단순한 괴담이나 의심스러운 이야기는 배제하고 3자 혹은 다수에 의해서 동시 혹은 교차 목격된 사례만 골라서 추려보기로 합니다. 조사 결과 약 5세기 동안 최소 30건, 최대 58건의 신뢰할 수 있는 레트킹 출현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트는 이후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쥐라는 저서를 발표하죠. 레트킹은 아주 독특하고 불가사의한 생물학적 현상이다. 중세 유럽인들은 이것을 오래된 전설과 엮어 저주나 불길한 징조,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이곤 했다. 그 암울한 메시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 전해지면서 공포를 낳았고 수백 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 전해지고 있다. 하트의 심층적인 레트킹 연구는 곧장 학계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대체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검토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가설을 내세웠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겨울잠이었죠. 동면을 위하여 한데 모여있던 쥐들이 피나 배설물, 각종 체액들로 인해 꼬리가 끈끈하게 맞붙게 되었고 서로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더욱 엉키게 되어 결국 쥐의 왕이 되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엉켰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히 매듭지어진 꼬리, 마치 한 몸이 된 듯한 움직임, 겨울잠 시기가 아님에도 레트킹이 목격된 사례 등은 끝내 해석되지 못하였는데요. 겨울잠을 자던 수십 마리의 쥐들이 뒤척거리다가 서로 완전히 꼬여버렸다는 추측 또한 애초에 납득이 어려웠죠. 이에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쥐들의 꼬리를 인위적으로 묶었다는 것인데요. 레트킹이 최초 보고 및 기록된 시기가 흑사병이 만연하던 시기라는 것을 근거로 누군가 레트킹을 손수 제작하여 그것이 흉조의 역할을 하게끔 유포했다는 것이죠. 또한 중세시대 레트킹은 교황을 모독하는 말로도 쓰이곤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쥐들을 짓밟고 군림하는 늙은 쥐의 왕 전설은 부패한 왕을 풍자하는 것이라 해석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일부 사람들이 레트킹의 모습을 교황이 빗댄 것이죠. 때문에 교황에 반하는 사람 혹은 집단이 그 실체적 상징인 레트킹을 만들어 정치적인 의도로 작용하게끔 주요 도시나 마을에 뿌렸다는 가설이었습니다. 레트킹의 전설과 악명을 익히들 알고 있던 시민들이 이를 보고서 자연스레 부패한 왕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설은 곧장 수많은 반박에 부딪혔죠. 우선 레트킹은 교황의 권위하는 거리가 먼 나라들에서도 숱하게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사례들은 의도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방치된 창고, 마룻바닥 및 하수구 속 등 시민들에게 목격되기 힘든 곳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이죠. 이것을 만든 제작자가 따로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다면 택하지 않을 법한 외진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목격되었는데요. 살아있는 쥐들 수십 마리의 고리를 동시에 묶고 그것을 풀리지 않게끔 단단히 매듭까지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 같은 가능성에 의문을 품은 동물학자 헤르만 란두아는 이를 직접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2마리의 꼬리를 묶는데도 실패하며 마취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란두아는 죽은 쥐들의 꼬리를 묶어보기도 하였으나 완성된 모습은 사파 등으로 전해지는 레트킹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고 하죠. 2000년대 초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교의 안드레이 밀루틴 박사는 자국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 레트킹 현상의 미스터리를 풀고자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랜 준비 과정과 실험 끝에 2007년 밀루틴 박사는 에스토니아의 쥐왕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약 8년간 수백 마리의 집쥐를 사육하며 이제껏 제시된 다양한 발생 조건들을 모두 테스트해 보았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꼬리의 얽힘은 결코 관찰되지 않았다. 레트킹이라 불리는 이 희귀한 현상의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직접 수백 마리의 쥐들을 8년 동안 사육하며 야심차게 연구를 진행했던 밀루틴 박사였지만
그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죠. 중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인들이 레트킹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58건의 공식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록이 존재하고 마우리티아노 박물관 외 여러 개의 표본들도 남아있으나 그 무엇으로도 해당 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었는데요. 엑스레이로도 촬영해 보았지만 꼬리가 서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을 뿐 그 메커니즘을 알아내는 데는 실패하였죠. 레트킹은 현대에 들어서도 간간히 목격되고 있으며 2017년 미국에서는 다람쥐 왕이 촬영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설치류에게서만 이 같은 현상이 관찰되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영에 수렴한다고 말하였죠. 한편 레트킹은 호두깎이 인형 속 7개의 머리가 달린 쥐마왕의 모티브가 되거나 종말 이후의 세상을 그린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2에 같은 이름의 몬스터로 등장하는 등 그 공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레트킹이라 불리는 괴현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연에 우연히 겹쳐져 만들어진 쥐들의 비극일 뿐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힘이 깃든 흉조의 덩어리일까요? 그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김요한 밤이었습니다.